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현대건설 저번 주에 매수했는데 네네. 34,400원에 5%거든요. 네, 34,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종목이 건설주라서 계속 가져가도 될런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건설주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을 매수하셨는데 건설주 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건설 34,400원에 지난주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5%이신데 이 종목 전망이 좀 어떨까요? 뭐 전망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황을 앞으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도 증시도 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저처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게 이제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설업황도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제는 건설업황이 뭔가 호황기가 다시 들어오기에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이제는 오히려 뭐 불황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건설업종을 오래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뭐 전망이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건설업황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상승의 초입부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 시세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는 단기적인 움직임인 거지 장기로 봤을 때 모양은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리고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의 예측인 것뿐인 거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잡고 투자할 때는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올 때 내가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한테 4만 원을 들었다 해갖고 4만 원 아니면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6,000원짜리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는 굳이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손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3,500원짜리가 무너질 때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자하전자고요. 네네. 예, 15,300원에 20%입니다. 네, 15,300원의 비중 20%요? 예, 예. 네, 오늘 17,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예, 10%는 매도했고요. 더 네네. 가져가도 될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10%는 네. 수익 실현하셨고 나머지 네. 비중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자바전자 15,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3% 강세를 보여서 수익을 네. 이미 내셨고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나머지 비중은 매도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네. 쓰거나 지금 전고점 막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은 시세를 좀 더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 목표가는 얼마? 목표가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맨날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여쭤보니까 막 목표가를 이야기해주긴 합니다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물 조심은 언제 해야 됩니까? 하면은 대충 6월 조심해라고 이야기는 해주긴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표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거기까지 안 가면 안 팔아 하면서 전략을 거기 기준을 잡아버리는데 지금 올라올 때 목표가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수익이 나니까 매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목표가를 정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으면 매도한다라는 그 개념적인 부분이 딱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수익이 네, 나면은 알겠습니다.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절반 매도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올라올 때 내가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9,000원이든 2만 원이든 뭐 하면 돼요 또? 예. 좀 수익이 여기서 좀 더 매도해버리면 되겠네. 증가되면은 네. 또 매도를 또 한 절반 정도 진행하시고 또 나머지는 더 가나 안 가나 보고 있다가 더 가면은 또 나머지 다 매도하시고 안 가면은 안 가는 대로 여기까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도하면 돼요.
예, 이해가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예. 만족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분할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대상이 네네. 계속 그 정체져 있고 좀 무거운데 네네. 이것을 팔아야 될까 그거 좀 궁금해 갖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6,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돼요. 네, 26,400원의 비중 10%이신데, 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주가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었네요. 좀 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거운 종목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상을 26,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움직임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일단 비중도 10%면은 딱 적당하고요. 예. 혹시나 이제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예.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22,000원까지나 23,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한 비중 10% 늘려가지고 한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근데 예. 저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한다면요. 지난 코로나 때처럼 막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겁먹지 마시고 17,000원이나 15,000원쯤에서는 30에서 40%까지 늘리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그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 뭐 유통하죠? 뭐 담배 같은 거, 식품 같은 담배, 거. 식품 그렇죠. 보면은 네.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 고추장, 햇살 담은 간장 이거 뭐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죠? 순창 고추장 뭐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원, 감치미, 식초, 액젓 뭐 우리가 먹고 살 때 쓰는 모든 것들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식음료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기 민감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이런 데 돈을 막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식당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막 로봇을 사거나 막 정말 로봇 청소기를 사거나 하지 않더라도 쌀을 사고 간장은 사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어질 때 이런 놈들이 이렇게 조금 각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니까 전부 다 야 화상회의 관련주, 야 인공지능 관련주, 야 보안 관련주, 야 백신 관련주 이러면 저쪽으로 막 돈이 다 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쪽으로 돈이 다 갔다는 말은 대상 쪽에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이 시장은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버리면은 나머지는 좀 한산해요. 예. 지금 여기가 한산한 건데 저쪽에 갔던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아차 싶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언제냐? 이제 코로나 관련 거품들이 싹 꺼지기 시작할 때 경기 민감주 다시 올라가요. 예.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내 차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갑갑해가지고 에이 이거 아닌갑다 정리하고 팔고 에이 그럼 나도 지금 저거 뭐 백신 관련주 사러 가야지 하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는 말이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올라갈 종목인데 파실래요? 기다려 보실래요? 저 기다려 봐야죠. 그런데 그죠? 그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야 돼요? 그거 올라가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예.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네, 그 상담 초입부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예. 떨어지면 더 사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더 떨어지면은 비중을 뭐 천천히 늘려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자. 들고 가면은 얘는 얘 차례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감사합니다. 생각에는 한 1년 안에는 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들고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좀 전망이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하락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고요. 1년 정도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